안녕하세요. 정도집의 저자 박일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1강.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존감.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족하느냐. 이게 자존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위는 몇 위쯤 되십니까? 네, 10초 드립니다. 네, 답이 나왔나요? 네, 자존감이란 가치의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그만큼 클 거고요. 반면에 자신을 좀 낮게 낮추어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겠죠. 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치의 기준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네. 근데 둘 다 탄소입니다. 네, 둘 다 흑연이고요. 근데 하나는 연탄이 되고요. 또 연필심도 되고요. 네, 흑연이라는 물질 잘 아시죠? 네. 그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돈을 더 주고라도 저거는 내가 꼭 갖고야 말겠다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똑같이 구성 원소가 탄소입니다. 네, 이 말은 동일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동일 물질인데 하나는 연탄이 되고 연필심이 되는 반면에 하나는 누구나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철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요, 희소성과 희귀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탄을 만들 수 있는 일반 흑연이라는 물질은 아주 많습니다. 해서 그냥 흔해요.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 아주 잘 자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광석이라고 하죠. 이 물질도 흔치 않지만은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원석은 정말 세상에 귀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둘 다 흑연이고요. 둘 다 탄소입니다. 네, 똑같은 물질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성. 이걸로 가치의 기준을 판단을 합니다. 제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휴대폰도 많이 생산을 해서 널리 보급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쓸 수 있지만은 초창기 카폰 이렇게 무전기만한 그런 휴대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에 그거를 차에다가 안테나까지 달아가지고 네,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자, 75억 인구 중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란 외모, 생각, 다양한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이 75억 현재 인구 중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혹시 있을까? 네. 답은 없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외모도 조금씩 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럼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입니다. 그럼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치 기준은요, 딱 이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소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다. 네, 당신이 인정을 안 해도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절대 못 찾아요. 어디 가서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희소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치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다. 아주 희귀한 사람이 봐도 바로 나다. 이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순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등. 네, 맞습니다. 당신의 가치의 순위는 1등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네, 좀, 좀 고민 좀 해보고 순위 어렵게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허망하시죠? 네, 그러나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에 기초한 철학입니다.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지. 나만 1등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만 아는 애착이 강한 사람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애착일 뿐. 그거는 당신의 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똑같은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은 똑같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나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연필심 정도로 연탄 정도로 생각하고 나를 갈고 닦고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깔고 깎고 닦고 다두는 사람하고는 그 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거는 누가 나를 뭐 어떻게 깎아내리고 어떻게 취급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게 납니다. 가치의 기준은 분명히 희소성과 희귀성에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가치를 먹인다? 어느 누가 감히 나를 가치를 먹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말들은 다 무시하시고 집밥을 주셔도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교육받았던 환경, 이런 환경에서 계속 듣고 배운 지식들, 이 지식에 근거해서 나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럼 나는 연필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갖고 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다이아몬드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딱 있는 거지.
누가 나에게 돈을 아무리 줘도, 나에게 큰 권력을 줘도, 그거는 권력일 뿐이고 돈일 뿐이지 진정한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도 되고요. 세상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나는 내 친구들 중에 이 정도야.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야. 내 연봉이 얼마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로, 세상적인 잣대로 나를 판단한다면 절대 자존감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자존감을 그럼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나와 타인의 희소성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귀하듯 상대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만 귀하다고 얘기를 하면 계속 상대와 마찰이 있겠죠. 나 혼자 뭐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와 함께 조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희소성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인의 희소성 또한 똑같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거.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을 어떠한 잣대로 대거나 판단하거나 결론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를 정이고 이게 인도할 도입니다. 나의 가치를 반드시 세상이 아닌 내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나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체도 인정을 못하면서 세상 기준에서 나의 순위를 정하면서 내가 자존감을, 난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한다? 이거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어리석음이지 절대로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올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반드시 내 내면에서 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를 찾다 보면은요, 한계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돌이켜보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일 처음에 질문했을 때 내가 내 순위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한 100위를 놓고 따진다면 내가 그래도 한 50위 정도는 되지 않겠어? 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51위부터 100위가 내 밑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질문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50이나 되는데 왜 나는 만족을 하지 못하지? 왜 49위만 부럽고 20위만 부럽고 왜 나는 그 사람들만 쫓아가려고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깨달은 건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인정하고 만족하는 법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글 못 읽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간단하게. 네, 이런 작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자존감은 어느 순간에 확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위와 자존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존감이 낮다? 내 생각이 내 자존감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인간이 인간을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절대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왜 순위를 찾고 우리는 세상을 이러는데 나는 왜 항상 이래?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정의했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자존감이 받게끔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든 세상을 인간을 줄 세워놓고 너는 가진 게 얼마고 너는 배운 게 얼마고 너는 인물이 어떻고 너는 키가 어떻고 너는 날씬하고 너는 뭐 어떻고 이런 걸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취향이면 똑같은 나라면 연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시고 나의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는 뭐 것들보다 훨씬 내가 이대하잖아요. 네. 사소한 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서는 절대로 나의 가치를,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유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것만 인정하셔도 나의 가치는, 나의 행복감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